여기 트레이라는 요 부분을 볼 거거든요. 트레이란 메뉴를 볼 거예요. 트레이라고 그래서 자 일종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저기 메뉴 판넬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이콘 명령어들을 이용해서도 쓸 수 있는데, 자, 이 아이콘 명령어들 말고, 자, 그러니까 일부 메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표현되는 메뉴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CAD에서 레이어처럼 레이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전반적인 걸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스케치오브 설치를 하면 얘가 항상 옆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잘못해서 요 X 표시를 누르면 꺼져요. 화면에서 사라져요. 자, 얘를 다시 꺼내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윈도우에 보면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어요. 그 디폴트 트레이를 쇼 보여주겠느냐? 그럼 다시 나타나고요. 자, 윈도우에서 디폴트 트레이 하이드 하면 숨겨지고요. 자, 여기 요 X 표시를 눌러서 없앤다고 해서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이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화면을 좀 넓게 쓰고 싶다.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 자, 그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핀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얘를 눌러서 여기서 찾아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고정시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거든요. 자, 판넬이 아홉 가지 판넬이 나오는데 이걸 다 펼치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판넬을 몇 개 나눠서 트레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거는 뭐 쓰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자,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요 옆에 X 표시, 자, 요걸 누르시면 숨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자, 이것도 마저 숨길 수도 있고, 앞에 화살표를 누르면 펼쳐져서 그거에 대한 상세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미 다 숨어진 메뉴를 다시 꺼내고 싶다. 그러면 자, 윈도우에서 마찬가지로 디폴트 트레이에 보면 여기 메뉴들이 있거든요. 자, 앞에 V 표시된 거는 지금 현재 표시되는 거. 자, V 표시가 안 된 건 숨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요 디폴트 트레이란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자,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트레이라고 해서 자, 얘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디폴트 트레이를 선택하면 자, 여기 이렇게 뭐 내가 선택한 창을 꺼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선택해 놓으면 다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해서 다 펼쳐 놓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엔트리 인포라는 판넬이 있는데, 자, 엔트리 인포라는 패널은 간략한 속성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리는 거, 자, 스케치업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선, 원, 사각형, 뭐 이런 것들. 아니, 왜 이게 또 이렇게 그려질 것이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내가 그려놓은 걸 선택을 하면, 여기 엣지라고 나와요. 선으로 그려진 거는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오각형이건 직선이건 전부 다 엣지로 나와요. 그리고 길이가 얼마다라고 나와요. 자, 랭스가 얼마다. 자, 얘는 요걸 선택하면 자, 얘는 페이스라고 나와요. 면. 자, 요 선을 선택하면 엣지라고 나오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자, 얘를 선택하면, 자, 페이스 면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면을 선택하면, 자, 에어리어, 면적이 얼마다. 자, 내가 선택한 면의 면적이 얼마다라고 표현이 돼요. 자, 원을 선택하면 얘가 역시 페이스라고 나오고, 에리어 면적이 얼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얘를, 희한한 거는 얘를 다 선택을 하면 30일 NTT라고 나와요. 자, 31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31개로 됐냐 하면, 자, 요거 하나, 요거 사각형 4개, 요거 원은 24각형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스케치업에서는. 그러니까 24, 4개, 28, 29, 30, 31. 면도 하나의 요소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31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면, 전체 다 선택하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물체를, 푸시풀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 버리면, 자, 얘를 선택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여러 개가 선택이 되니까 엔티티라고 나오고요. 자, 얘를 그룹을 잡아봐. 그룹을 잡으면, 자, 얘를 선택하면 그냥 그룹, 한 개의 모델을 그룹 잡은 거다 해서 그룹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 요거는 요 엔트리 인포라는 것은 물체의 간단한 속성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매치 포토라는 거는 자, 지금 이 순서가 이게 두 번째가 매치 포토가 나올 리가 없는데. 자, 요거 나오죠? 머터리얼. 기본적으로. 자, 머터리얼 우리가 재질 입힐 때 썼던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메뉴는 설명 다 드렸었고요, 저번에. 그래서 자, 머터리얼 재질 입힐 때 같이 쓰는 패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컴포넌트. 자,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자, 얘도 어떻게 추가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자, 컴포넌트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내가 만든 물체를 아예 컴포넌트에 등록을 해서 늘상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거하고, 여기에 스타일이라는 거하고, 자, 여기 뷰에 보면, 뷰가 맞나? 뷰가 맞나? 어, 자, 여기 메뉴에 보면, 자, 여기서 우측에서 여기다가 메뉴 우측에 놓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스타일 메뉴가 있어요. 자, 이 스타일 메뉴는 뭐냐 하면 얘거든요, 얘. 스타일 메뉴는 얘예요. 자, 요 메뉴하고 요것도 요 메뉴 그룹도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자, 요것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자, 이름이 같기 때문에 명령어 이름이 같다고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달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내가 물체를 만들고 모델링을 하고 할 때 쓰는 기능인데 자,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는 요거 얘는 와이어 프레임. 그러면 내가 물체를 만들면 만들어진 물체가 화면에서 자, 뼈대 형태로 보여요. 면이 없이. 뼈대 형태로만 보고자 할 때 모든 물체는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그 옆에 보면 자, 히든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히든 라인. 즉,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서 안 보이는 선들, 안 보이는 모서리들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조금 파생된 게 뭐냐면, 자, 백 엣지라는 게 있어요. 백 엣지. 자, 우리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 이 안에 숨어 있는 모서리들을 어떻게 점선으로 표현하죠? 뒤에서 보이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 백 엣지라는 것은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될 선들을 점선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게 백 엣지예요. 그다음에, 자, 여기 엑스레이라는 게 있는데, 엑스레이라는 것은 자, 뭐예요?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투과해서 뭐가 사진이 찍히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 어떠한 형상의 물체가 있을 때, 면이 있는 형상의 물체가 있을 때 걔를 투과해서 보는 형태로 보여주는 게 엑스레이. 그러니까 반투명 형태로 보여줘요. 물체를. 재질이 있으면 재질을 투과해서 뒤에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엑스레이라는 기능은 그거. 그 다음에 자, 히든 라인은 그냥 면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 자, 쉐이드는 여기에 약간의 색상을 가미해서 음영을 달리 표현해 주는 거. 여기에 쉐이드. 그리고 자, 뭐 쉐이드 위드 텍스처라고 해서 얘는 자, 음영을 표현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이미지, 맵을 써서 뭔가를 표현했으면 그거를 같이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재질을 입히면 이걸로 봐야 돼요. 자, 재질을 이렇게 입혀놓고, 자, 이 무늬를 봐야 되는데, 얘를, 자, 이렇게 쉐이드로 놓으면 색깔로만 나와요. 이런 식으로만. 자, 항상 요 텍스처까지 선택을 하셔야지만 무늬가 나오고요. 자, 요거. 자, 모노홈이란 것은 얘를 눌러주면 그냥 음영 형태로 보여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히든 라인처럼. 아니면 쉐이드 같이. 근데 쉐이드는 색상이 들어가는 거고, 자, 모노홈은 요 음영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 재질을 안 입힌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재질을 안 입힌 형태처럼 보여주는 게 요 모양.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요 뷰예요, 뷰. 요거는, 뷰가 아니라, 스타일. 화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거냐라는 거를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서의 스타일은 제가 뭔가를 만들었다. 이 만든 형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냐. 얘도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랑은 비슷해요. 근데 얘는 전체.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뭐 스타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디폴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선택을 하면 자, 화면을 이렇게 보여줘요. 자, 하늘, 땅. 자, 이렇게 하늘을 없이 자, 그냥 배경 없이 뭐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자, 요거의 형태를 좀 바꿔줘. 자, 포토 모델링 해주면 뭐 이렇게 그냥 사진처럼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잘 안 되네. 자, 스케치 엣지 같은 걸로 주면 자, 우리가 손으로 그린 것처럼 얘를 자, 이렇게 연필로 그린 것처럼 뭐 손으로 그린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아니면 뭐 목탄 같은 걸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형태를 좀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리를 좀 다른 걸로 준다라고 한다면 모양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종이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효과를 줘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서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역시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스타일이어서 이 스타일이란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디폴트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우리 요거 먼저 봅시다.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밑에 보면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섀도우란 메뉴는 여기도 있어요. 자, 같은 메뉴예요. 자, 같은 메뉴인데
같은 메뉴인데 조금 달라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박스 형태의 모양. 자, 요거를 눌러주면 자, 섀도우란 기능이 실행이 돼요. 자, 뭐냐? 얘를 실행하면 빛 표현을 해주는 거야. 빛 표현을 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그림자 표현을 해주는 게 섀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기능을 써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자, 얘는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서 월. 자, 요거는 시간. 몇 월, 몇 시면은, 몇 월, 며칠, 몇 시면은, 자, 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자, 뭐냐 하면 옛날에 이게 자, 스케치업이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만든 회사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구글에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구글 맵을 연동해서 지역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었어요. 뭐 서울 어디, 분당 어디 해서 지금 지역을 정확히 설정을 하면 그 지역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해가 어떻게 뜬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위치가. 그거를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구글 맵하고 연동이 안 돼요. 또 정확한 지역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대략적인 것만 가능해요. 대략적인 건 뭐냐? 요거. 자, 요걸 이용해서 대략적인 위치는 정할 수 있는데, 자, 얘는 뭘 나타내냐면, 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UTC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저 UTC 플러스 마이너스 0이란 게 있고. 자, 이게 뭐냐면 저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표준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빠른 나라가 있고 느린 나라가 있고 그거는 뭘 기준이냐면 자, 그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그곳을 기준으로 거기보다 왼쪽에 있으면 뭐 빠르고 오른쪽에 있으면 느리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 UTC라는 게 그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기준으로 자, 시간이 뭐 얼마 정도 빠르면 대충 위치가 어디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요. 아시아권이다, 뭐 유럽권이다, 뭐 그런 부분들은 찾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도 대충은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이다, 경기도다, 뭐 부산이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걸 잡을 수 있으면 예전에는 그래서 뭘 했었냐 하면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의 일조권 변화량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일조권 침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건물을 짓기 전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아쉽게도. 단지 그냥 이 그림자 정도만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 얘가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자, 해의 위치가 바뀌니까. 그리고 데이터. 자, 몇 월 며칠 어디로 가면 자, 똑같은 위치에서도 몇 월 며칠에 따라서 자, 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자,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자, 라이트와 다크라는 게 있는데 밝은 거와 어두운 거의 대비를 좀 더 내가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 있고 화면상에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를.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문제점. 자, 내가 여기서 자, 이렇게 길게 물체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물체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자, 이 물체를 자, 밑으로 내렸어요. 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죠. 자, 밑으로 물체로 내렸는데 내리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겨야 되거든요. 이 밑바닥에. 근데 자, 그림자는 여기 생겨요. 지금 현재로. 자, 바닥이 없어서 그런가? 그룹 잡고 요것도 그룹 잡고 그다음에 자, 바닥을 그러면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자, 크게 바닥을 만들었어요. 자, 바닥을 만드니까 그림자가 생겼죠. 얘가 그림자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림자가 생긴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림자가 두 개가 생겨버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그림자는 바닥이 있건 없건 생성되는 그림자예요. 일단 첫 번째. 바닥이 없어도 쟤는 무조건 생겨요. 자, 그럼 얘는 왜 생기는 거냐? 우리가 X방향이 있고 Y방향이 있고 Z방향이 있고 그래요. 그럼 X, Y, Z가 만나서 생기는 원점이 있어요. 그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 하나 있을 거라고. 그 평면에 생기는 그림자예요. 즉, 거기를 땅이라고 인식을 하게끔 놓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 자, 디스플레이라는 곳에 가면 온 그리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온 그리드라는 메뉴를 꺼주면, 자, 얘는 안 생겨요. 실제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 요거만 생겨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체가 이만큼 떠서 그림자가 밑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on face란 것도 꺼버리면, 자, on grid에 생겨요. on grid를 꺼버리면 on face라는 거가 생기고. 자, 그러니까 on ground, 가상의 땅에 그림자를 만들겠냐? on face, 면에다가 그림자를 만들겠느냐? 자,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 자, 직선을 하나 그려서 여기다가 제가 저걸 하나 만들어 보죠. 어디가 있니? 아, 자, 요거. 자,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얘는 뭐냐면 자, 요거는 라인이에요. 선으로 만들었어요. 요거 선으로 그려 있거든요. 자, 지움은 선이에요. 그냥 단일 선이에요, 이거는. 선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라인으로 그렸는데 그림자가 안 생겨요. 라인으로 그렸는데 그림자가 안 생겨.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뭐가 되게 이상하죠, 지금. 자, 여기다가
이렇게 물체를 하나 그려서 여기다가 요만큼 곱하기 10개 여기다가 요만큼 곱하기 10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를 뚫으면 자, 면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자, 면을 뚫으면 자, 이렇게 돼요. 그림자가 이상해져요. 자, 분명히 면을 뚫으면 이 선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케치업에서 선은 그림자가 안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상태, 이 철조망 상태를 그림자를 만들고 싶어. 애써서 철조망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에 from edge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체크해주면 자, 이 선을 인식을 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2D로 그린 것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모양을.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끄면 그림자는 안 생겨요. 얘를 끄면. 자, 근데 그림자를 끄면 안 생기는 건 좋은데 모두 안 생기냐면 자, 밝고 어두운 음영도 없어져 버려요. 자,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림자를 빼고 근데 자, 음영이 안 생겨 버려요. 이 상태에서 use sun for shading. 자, 이거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자는 빠지면서 빛을 받는 것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음영을 만들어줘요.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갖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섀도우랑 기능. 그래서 자, 스케치업 자체만 갖고 한다고 할 때는 이 섀도우랑 기능을 잘 써야지 그나마 뭔가 효과를 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요거예요. 태그와 신이라는 거. 그리고 자,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섀도우, 태그, 신, 그 다음에 매치 포토, 머터리얼, 컴포넌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자주 쓰게 되는 패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섀도우를 봤는데 자, 이제 태그라는 걸 볼게요. 태그. 자, 요 태그라는 걸 보면 얘가 옛날 스케치업, 그러니까 좀 옛날 구버전 스케치업에 보면 태그라는 게 없어요. 대신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자, 레이어라는 패널이 있다가 얘가 없어지면서 태그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능이 좀 줄었어요. 옛날 스케치업의 레이어 기능보다 좀 줄었어요. 얘가 기능이. 자, 여기서 지금 태그라는 부분을 보면 언태그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는 엔트리 인포라는 거와 같이 활용을 하면 편해요. 자, 태그는 일종의 레이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네임해서 언태그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저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우리 뭐 옷가게나 아니면 뭐 이런 물건 사러 갔을 때 택 붙어 있죠, 택.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표. 그러니까 이름표예요, 그냥. 일종의 이름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언태그드라는 게 캐드로 따진다면 0번 레이어와 같은 거. 지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내비둬야 되는 원래부터 있는 거. 자, 얘는 캐드하고 다른 점은 만들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요걸 갖고 만들 수 있고, 요걸 갖고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앞에 거는 태그를 만드는 거, 그 레이어의 이름을 만드는 거. 자, 요 뒤에 거는 포토샵의 기능을 따온 폴더를 만드는 거. 자, 폴더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차이점을 보시면, 자, 앞에 태그를 만드는 거는, 자, 만들면은 그냥 여기에 계속 생겨요. 그리고 이름을 내가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폴더는, 자, 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생기면서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 태그들을 폴더 안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폴더를 닫으면 자, 이렇게 태그를 숨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쓰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이물체를 태그 2에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게 커런트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면 연필이 일로 와요. 그럼 지금 요 태그를 쓰는 거예요. 요 레이어를. 자, 지금부터 화면에 그리는 건 다 이 레이어에 들어가요. 무조건. 자, 아니면 미리 그려놓은 거를 내가 태그 2로 바꾸고 싶어. 뭐 어떻게 하느냐? 자, 엔트리 인포에 가면 자, 물체를 선택했으니까 그룹이에요. 거기에 태그의 이름이 나와요. 이 그룹은 태그 언태그드에 있다. 얘를 내가 태그 2로 보내겠다. 그러면 자, 얘가 태그 2로 변형이 돼요. 자, 태그 2를 숨겨 볼게요. 같이 숨죠.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레이어를 3개 만들어서 언태그드가 커런트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 레이어를 커런트로 만들어서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자, 2번 레이어를 커런트로 만들어서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다시 언태그드를 커런트로 만들게요. 그리고 나면 자, 1번을 숨기면 1번이 숨고요. 1번 레이어에서 만들었으니까 자, 2번을 숨기면 2번 레이어에서 만든 게 숨어요. 당연한 거겠죠, 얘는.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자, 아니면 자, 언태그드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저기 커런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체를 만들어요. 언태그드에서. 자, 언태그드에서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어 놓고 자,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엔트리 인포에서 자, 요거를 1번 레이어로 보내도 똑같이 숨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2번 레이어로 보내도 똑같이 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자, 3번 레이어를 커런트로 잡고 자, 푸시 풀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요것도 푸시 풀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언태그드를 커런트로 잡고 자, 1번 레이어 숨기면 숨어요. 2번 레이어에 숨기면 숨어요. 3번 레이어에 숨으면 숨기면 아무 변화가 없죠. 자, 푸시풀은 물체를 3차원 물체를 만드는 명령인데 푸시풀이건 아니면 팔로우미건 상관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건데 걔는 만들어 놓은 2D가 속해 있는 레이어에 속해 버려요. 그런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3번 레이어를 커런트로 잡고 자, 얘를 그룹을 잡았어요. 자, 얘도 그룹을 잡았어요. 자, 다시 언태그드를 커런트로 갔어. 자, 이제 머리가 막 아플 거야. 자, 1번 레이어를 숨기면 숨어요. 두 개가. 자, 2번 레이어를 숨겨도 숨어요. 두 개가. 자, 3번 레이어를 숨기면 두 개가 또 숨어요. 갑자기.
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그럼 하나 더해서 자,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그룹을 풀어버리고 익스플로드. 자, 요거 익스플로드 그룹 풀고 요거 익스플로드 그룹 풀고. 자, 원래대로 다 풀어놓고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4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4번 레이어를 커런트로 주고 자, 여기다가 자, 요 면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푸시풀. 그다음에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요것도 푸시풀.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려서 자, 얘를 푸시풀. 그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서 자, 요거를 푸시풀 했어요. 그다음에 3번 레이어를 커런트로 가서 자, 지금 제가 이런 짓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신없게 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하고 그룹을 줬어요. 3번 레이어에서. 자, 요걸 선택하고 3번 레이어에서 그룹을 줬어요. 자, 언태그드 커런트로 넣고 자, 1번을 숨기면 이렇게 돼요. 자, 이상해졌죠? 자, 2번을 숨기면 이렇게 돼요. 자, 3번을 숨기면 이렇게 돼요. 4번을 숨기면 이렇게 돼요. 뭐가 막 정신이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정신없게 작업을 본인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실제 작업물을 작업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그룹 잡고 레이어 설정하다가 막 그룹 잡다가 그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나 3번 레이어 숨겨야지. 근데 갑자기 다 숨어버리고, 나 2번 레이어 숨겨야지. 근데 뭐 이상한 게 남아있고, 또 숨지 말아야 될 게 숨고, 숨겨야 될 게 안 숨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얘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제부터 확인을 합시다. 자, 어떻게 했냐면, 요거 1번 레이어에서 그렸어요. 자, 요것도 1번 레이어에서 그렸어요. 자, 요거는 4번 레이어에서 그렸어요. 자, 요것도 4번 레이어에서 그렸어요. 그리고 푸시풀까지 했어요. 4번 레이어에서 요 원 그려서 푸시풀을 했어요. 그래서, 자, 2번 레이어, 1번 레이어로 숨기면, 1번 그린 거, 1번 그린 건 숨었어요. 이건 맞아요. 얘는 4번 레이어에서 그렸으니까 안 숨은 거야. 자, 얘는 4번 레이어에서 그려서 푸시풀을 했는데, 자, 면은 숨어버렸어요. 왜? 여기 있는 면은 이 면하고 붙어 있으니까 같이 숨어버린 거야. 근데 옆 테두리에 있는 선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안 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선들을 선택해 보면, 요 선들은 레이어가 4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요 면들은 레이어가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요 면들은. 레이어가 다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도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선도 1번으로 보내버리고, 자, 요 선도 요거 선도 1번으로 보내버리고
얘는 왜 나와?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요 선은 3번 레이어에 있대요. 그룹하고 같이. 요 두 개의 선은. 그래서 또 안 숨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룹 자체도 어디로? 1번 레이어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 숨어요. 자, 그럼 4번 레이어로 가면 또 얘가 숨어버려요. 얘는 4번 레이어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자, 요거 얘는 이놈은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 1번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제가 나중에 작업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스케치업에서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지 마세요. 캐드처럼 레이어는 만들어 놓고 자, 내가 그림 그리고 그룹 잡고 하는 건 다 언태그드해서 하세요. 그리고 해놓고 걔를 나중에 레이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요. 이게 제일 커다란 문제점이에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물체를 하나 만들게요. 물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자, 얘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모양을 이렇게 하나 더해서 자, 이렇게 만들면 자, 여기서 자, 이제 볼게요. 여기서 음, 이쪽을 이렇게 바꿔볼까? 자, 이렇게 주면 예. 자, 요거 요거 자, 퍼스펙 탑, 프런트, 레프트, 라이트, 프런트 뭐 이렇게 돼서 보여지는 뷰예요, 뷰. 그래서 어느 뷰를 어떻게 보겠느냐? 자, 위에서 보는 거 이렇게 보겠다. 선택해주면 바로 화면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얘가 정확히 안 보이는 이유는 자, 시점이 카메라의 시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즉 퍼스펙이 정해져서 카메라에서 퍼스펙을 꺼버리면 자, 위에서 보는 형태, 자, 앞에서 보는 형태, 좌측에서 우측에서 뒤에서 자, 보는 방향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내가 보는 방향을 또 자, 그럼 하나 더. 자, 내가 이렇게 보는 방향을 정해주고 싶다. 아예 고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뭐가 있냐면 여기 씬이라는 게 있어요. 씬. 씬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일종의 카메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그래서 자, 얘를 씬을 펼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자, 씬을 추가하고 씬을 지우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씬 추가. 그럼 이 상태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씬이라는 탭 메뉴가 하나 생겨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매치 포트 할 때 여기 매치 포트라고 생겼죠? 걔도 하나의 씬이 설정된 거예요. 자, 이 상태. 그 다음에 위에서 본 거. 자, 이 상태. 씬 2.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거, 이 상태, 씬 3, 계속해서 씬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기, 자, 씬 4, 요거, 씬 5, 자, 요거, 씬 6,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하나 더 이쪽 방향으로 내가 만들겠다. 요거를 씬 6, 7 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처음에 설정한 화면을 보고 싶다. 씬 1을 선택을 하면 자,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씬 2, 씬 3, 씬 4, 씬 5, 6, 뭐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요. 고정시켜 놓고 그럼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내가 막 다른 모델링을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보고 싶다. 자,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메라의 형상을 표현해 주는 게 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내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섀도우와 씬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응용하면 뭐를 할 수도 있냐 하면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카메라에 보면 여기에 어디 갔지? 뷰에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플레이를 선택하면 이렇게 플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가 혼자 돌아가요. 그래서 일종의 방향 전환 형태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여기는. 그래서, 자, 씬이란 거와 섀도우란 거는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작업할 때 유용한 거기 때문에, 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그래서 한 번씩들 일단 해보세요.